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스터디 그 강의가 있어갖고 그거 하느라 좀 늦었어요. 네, 늦었는데 오늘 네,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3264, 그러니까 3260을 돌파했죠. 역대 최고치 갱신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도 네, 어쨌든 최고 갱신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올리려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한번 올렸네요. 네, 지수가 좀 상승을 했고 오전에 한번 강하게 딱 슈팅을 했다가 바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 시초가부터 오늘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오늘인데 바로 위로 올려갖고 네, 바로 위로 올려서 3264까지 64.41포인트까지 또 올렸다가 근데 또 바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250 부분까지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오늘 쭉 밀려 내려온 상태. 아무래도 외인들의 그 선물 매도 규모도 그렇고 외인들 매도가 좀 있으면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외인들은 좀 순매도 매도 위주로 움직였는데 매도량이 나오면서 좀 밀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선물 쪽도 그렇고 매도가 조금 감소를 하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일단 좋은 모습은 3235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잡고 간다는 거 좋은 모습으로 보였고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맥 중에 하나가 이제 3247에서 8 정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 3247에서 8 정도 보통 한 324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3247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좀 타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올라갔지만 어쨌든 3247 포인트를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완전히 잡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여전히 지금 네, 이제 이 박스는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 3247이라는 부분 여기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을 지탱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전 고점 부분들 거기를 갖다가 지지라인으로 삼아서 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상승을 할 때 전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형성해야 계단 상승이 되거든요. 근데 전 고점 부분에서 다지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요 직전 고점 올라오기 전에 직전 횡보하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추세는 3200 위에서는 있어 보이는데 오늘 또 3230 정도 거기 3230이었죠 아까 그 정도 부근에서는 또 튼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5 그러니까 3230 정도 넉넉 잡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제 3200 위에서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3247을 지지라인으로 삼느냐 이게 이번 주 관건인 것 같아요. 외인들 모양이 좀 오늘 순매도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 완전히 많이 늘린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순매수를 했죠. 일주일 동안 순매수. 순매수가 좀 있었어요. 외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좀 있던 지난주였는데 그때 나왔던 그 매도량을 볼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 조금 기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 그러니까 오늘 매도는 이제 매도 주체가 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으로 멈췄었죠. 그렇다고 매수를 막 늘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오늘 지수가 상승하게 된 거는 이제 외인들의 선물에서 외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었고 순매도 규모가 매도 공세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관들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개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사실 오늘 수급상으로 볼 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횡보장에 그 장이 횡보한다는 거는 결국 순환 매매가 벌어져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장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장이 내려오면 장의 각 그 코스피 200이죠. 주로 각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거나 막 그럴 텐데 횡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가서 코스피의 박스 상단에 올라가면 그 다음엔 더 올라갈 여력이 없으니까 멈추겠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박스권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견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그 종목이 더 이상 슈팅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가 나오는 동안 뭐냐면 올라가는 동안 소외받았던 그 종목들 다른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올라타는 형태가 벌어져요. 옮겨 타는 거죠. 그리고 옮겨 타서 또 숨고르기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또 올라가고, 그 업종별 이렇게 순환 매매가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는 상태고, 원래 행보장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보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차피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특히 이제 연말 연초 또는 6월, 그러니까 반기죠. 6월 때까지의 그 상반기가 끝나갈 시점, 이때쯤 보면은 배당주 공략을 좀 많이 해요. 어차피 배당 받지 뭐 이러면서. 네. 특히 뭐 연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주들이 약한 때잖아요. 12월까지 배당주 그 배당 낙을 하니까 배당 권리를 한 다음에 부여한 다음에 그 배당금에 대한 권리락이 벌어지고 해서 보통 배당주도 고배당주들은 보통 1월달 뭐 2월달 이럴 때는 주가가 좀 약해요. 그때는 배당주 잡아놓고 횡보장에서는 뭐 배당 나오는 것은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배당주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선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아시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횡보장에서는 배당 성향이 좀 더 강한 우선주 거래가 또 많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네, 아무튼 순환매로 가는데 최근에 그냥 우려스러울 정도로 원전 관련된 거, 미국의 이제 SMR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원전 쪽이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물론 좋아요. 미래적으로 볼 때 좋은데, 너무 좀 과하게 과열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또, 그래요. 또 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수급이 한번 어차피 올라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런 원전 쪽 관련된 거, 전선 관련된 게 한번 돌고 나면은 다음으로 움직일 곳이 어딘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6월 말 7월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제 해외 여행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계속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쪽이 뜨기보다는 아마 내수 쪽으로 소비재 관련된 쪽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된 소비 관련 종목들 이쪽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드사도 그렇고 호캉스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구매 쪽도 그렇고 좀 한번 그런 쪽 네, 국내 여행에 관련된 것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과열된 거는 뭘 더 갈 수 있어요.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게 맞는데, 힘드신 분들은 특히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고 오를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수익 확정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 원전이나 그 전선 이런 쪽 관련된 거는 조금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로 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우상향으로 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게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3247포인트를 지지라인을 무조건 삼아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이 높았던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외인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비차익거래 쪽에 그게 이쪽도 이제 매도가 좀 늘어난 상태고, 물론 차익거래가 조금 순매수가 있긴 한데 저거보다 이제 비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금융투자가 이렇게까지 뭐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말 동안에 계속 지수 3300 갈 거다, 이번 주에 3300 타진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선물까지도 매수를 한 상태인데 외인들은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거든요. 한국 증시는 금요일날 영향을 받겠네. 11일날 목요일날 이제 밤 새벽, 그 다음 새벽이 될 거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CPI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또다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착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나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좀 위태로운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위태로운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동안 보셨던 거예요. 금리가 막, 저기, 물가가 막 치솟아 오르면서,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고,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서 증시가 좀 영향받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어, 글쎄요,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목요일 날 발표할 11일 날이군요. 달력에 꼭 발표해 주세요. 10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지금 현재까지 스탠스는 연준이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 나눠져 있는데 비둘기는 뭐 여전히 괜찮다.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뭐 매파는 조금 조기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둘기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거든요. 하긴 한데 비둘기 쪽에 이제 의견은 그거예요. 작년에 워낙 코로나 상태로 또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서 이제 기저 효과라 그러죠. 기존의 어떤 비교할 대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물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으로 보이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다. 기존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지면서 나오는 걸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게 비둘기파고요. 이제 매파 발언은 뭐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이 푼 돈이 얼마냐, 얼마를 풀어댔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급속해지면은 결국은 테이퍼링은 줄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고용지수 발표된 거 보면은 생각보다 그 고용 상태가 미달이 됐어요. 시장 기대치에 미달됐는데 되게 웃기는 게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용지수가 미달이 되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고용하고 갈 길이 좀 멀어. 당장은 좀 괜찮겠네. 당장 연준이 테이퍼링 하진 않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 투심이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네, 받은 상태인데 근데 이런 거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좀 보면은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테이퍼링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좋은 투심으로 봤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회복인데 여기서 이런 이제 한국도 스탠스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미국 주도로 지금 경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계가. 근데 경기가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성장하려면은 고용이 돼야 돼요. 일을 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용이 예상보다 더디다. 알고 봤더니 뭐야 이거 지금 경기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 얘기 안 하는 게 있나? 이런 불안심리가 역으로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발표될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상치가 3.4% 정도, 지난달보다 3.4% 오를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덜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3.4% 상승하는데 뭐 4% 이상 상승한다 이러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 나오면은요 증시 영향 받을 건데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소비재, 네, 소비재 중심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소비자들이 물가를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어느 회사들에 대해서는 구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 이런 쪽은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필품 유통이라던가 뭐 그런 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명품 쪽도 그렇고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네, 그런 국내 해외보다 국내 여행 관련된 것들 요식업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앞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막 긴 강의까지 했더니 목이 좀 더 안 좋아요. 자, SK케미칼 네, 이걸로 끝으로 좀 마무리를 짓게요. 네. 뭐 케미칼 25원 5천원 위에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한데 오늘같이 또 주식이 오르는 장이 오르는 날 좀 올랐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장이 좀 올라가면서 소외를 받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있는데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중상 상태로 빠졌다는 건 그나마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26만 원을 두 번 돌파하면서 밀린 게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나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박스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현재 요 구간 안에만 있어서 버텨주면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얘가 내려와야 돼요. 62동 평균선이 내려오는 그걸 봐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26만 6천원, 자, 이 26만 7천원이 돼 넘어서죠. 26만 7천원인데 좀 더 내려와 주면 아마 돌파에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뭐 수급상으로는 별로 뭐, 네, 거래량도 줄어있지만 공매도량 뭐 많이 줄었고,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인데, 지금 기관들 매도, 오늘 물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을 좀 상승으로 견인을 했죠. 기관 매도 많이 줄었고, 뭐 여기 뭐야, 외국인들도 매도 많이 줄었거든요. 반면에 매수 늘렸죠. 금투도 그렇고 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상태는 뭐 괜찮아요. 얘가 뭐 매도한 것 같지만 사실 투시는 오늘 한 게 없어요. 매수한 것도 없고 그냥 소폭 매도한 거고, 얘네 한 게 없어요. 연기금도 보면 거의 매도량 없죠. 네, 없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제부터 더 조용히 움직이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월요일 시작부터 조금 하락으로 출발해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지키고 있다가 차라리 뭐 이것까지 해서 몇 배로 더 가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어쨌든 수급은 좀 더 개선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뭐 당장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 자, 이제 뭐 7월달 다가오고 하면은 서서히 시동을 걸 거예요. 걸 건데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지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거래량 뭐 터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네, 이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 내시고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이번 주 CPI는 꼭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또 목요일날 저기 있어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 종목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도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